장마가 끝나고 푸름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푸른 숲은 늘 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는데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매미 수업을 하면서 우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었는데 막상 내가 직접 매미 우화 장면을 보지 못하여 아쉬움이 컸던 차에 마침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매미 우화 장면을 보러 가기로 하여 따라 나섰더랬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고요가 찾아올 즈음 드디어 탐방에 나섰는데요. 여기저기 나무마다 꼬물대며 올라가는 매미 유충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개 중에는 이미 우화를 하여 빈 껍데기만 붙어있는 것도 많았고요. 땅을 뚫고 올라와 힘겹게 꼬물대며 나무를 기어오르는 모습,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온 힘을 다하여 껍질을 벗어내는 모습이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미 같은 이런 미물들도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땅속에서 견디고 그 며칠의 날갯짓을 위하여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일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자고 다짐을 하는 시간도 되었답니다. 오늘도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고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면서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사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정서주입니다. 바람 바람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낯선 바람아 덧없는 한 세상 답답한 마음을 너는 달래주려나 세상에 지쳐 울고 싶은 날 나는 바람이 되어 한없이 위로가 되는 당신 곁으로 가서 참아온 눈물을 섞고 싶구나 바람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낯선 바람아 떠나간 세월 내 청춘처럼 너도 떠나가느냐 마음이 다쳐 울고
없는 한 세상 답답한 마음을 너는 달래주려나.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시인은 나영순 시인이십니다. 나영순 시인은 저의 오랜 지인이시기도 한데요. 최근에 내신 시집이 눈길을 끄는 시집이라 시집을 보내달라 청하여 이번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집 제호는 날개가 쓰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집 속 시들은 새에 관한 시입니다. 우리나라 다양한 새들을 보고 그 새들 속에 감추어진 삶의 흔적들을 찾아 우리 삶을 비교하고 고뇌하며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나영순 시인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영순 시인께서는 서라벌 문예로 등단을 하셨고 신앙송 전국대회 금상 수상하셨고 제8회 백교문학상 수상, 대전문인협회 올해의 작가상 수상, 호주문학상 수상, 제32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대전문인협회 대전문학상 수상, 대전문인협회 운영자문위원 부위원장 역임하셨고 덕향문학회 회장이시고 대전투데이 칼럼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신 시집으로는 숨은 그림 찾기, 꽃을 만진 뒤부터, 하나의 소리에 둘이, 그림자는 빗물에 젖지 않는다, 꽃섬에 닿다, 거울로는 뒤를 볼 수 없다, 날개가 쓰는 시, 그리고 동시집 소나기는 말썽쟁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시인이십니다. 이번 시집 날개가 쓰는 시, 이 시집 속 시들이 어떤 마음으로 쓰여졌는지 나영순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시인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말. 시는 말하고 시인은 읽는다. 시인은 본다, 말한다, 그리고 시로 읽는다. 여기서 굳이 시로 읽는다고 옮기는 것은 시는 형상화되는 순간 더 이상 시인만의 세계로 남을 수 없어서다. 그러기에 시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적 공간에서 수없이 많은 시안들을 추리고 다듬고 엮어내야 하는 길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자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길을 나서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지난번에 토종꽃을 담아냈고 이번에 토종새를 따라 나섰던 것도 그러한 취지 중에 하나였다. 우리 것에 대한 믿음과 간직과 물림 등을 나누려는 간절한 바람에서 떠났던 것이다. 우리 곁에서 새만큼 위안과 치유, 공감과 동행, 정감과 회환을 전해주는 시어도 없어서 더욱 그랬을 것이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따라도는 새들, 그런데 우리는 새를 얼마만큼 포용해주고 기억해주고 품어주었던가. 특히 우리 토종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은 얼마나 남아 있었던가. 그에 대한 못다한 아쉬움과 미련, 그리고 자책 같은 것들이 쌓여 하나의 길이 되었고 다짐이 되었고 시가 되었다. 우리 속에 갇혀있는 새와 새 속에 젖어있는 우리, 그 멀고 가까움을 표현해 보고자 떠나고 다가섰던 것이다. 이제 또 길을 나설 것이다. 더 많은 우리 것을 위한 여정, 그 길은 결코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가을이 우리 곁에서 멈추는 어느 날 창틈에 세워둔 낙엽을 보면서 나영순, 이렇게 쓰셨네요. 이번 시집 날개가 쓰는 시, 이 시집 속의 시들이 어떤 마음으로 쓰여졌는지 나영순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시집은 총 6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부마다 소개된 새들이 다양합니다. 여기 있는 새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새들이 얼추 다 들어가 있는 듯합니다. 제가 언뜻 시집을 읽어본 바로는
우리 사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철새, 그다음에 텃새 이런 것들이 계절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새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과 이미지들을 아름답게 형상화해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첫 번째 시는 어떤 소리 하나라는 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까치에 대하여 쓴 시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소리 하나. 나영순. 새벽을 일으키는 저 소리. 긴 꿈이 아직도 선명한데 어느 반가운 길손을 부르기에 저토록 이른 아침을 전할까. 밤새워 짙던 어둠들이 새벽 이슬처럼 맑고 투명하게 저 소리 속에서 가라앉는다. 어느 날 마주보던 그 얼굴이 새새마다 그리울 때 영락없이 들려오는 저 소리에 가슴부터 따뜻해지는 아침이 건너온다. 비바람에 흩어지고 긴 겨울 눈 속에 묻혔어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저 소리, 저 소리들. 살인문을 지치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보다 더 빠르게 먼 손님 소식 올려놓는 저 소리 하나. 네,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서 참 많이 보고 듣는 그 새 소리가 까치 소리죠. 우리 사람들하고 굉장히 참 친숙하게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새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늘 가까이서라는 새에 관한 시입니다. 딱새에 관한 저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가까이서. 나영순. 새벽이 아직도 밤의 끄트머리에 끼어있는 시간, 나뭇가지에 걸터 앉은 구름 사이로 술에 끄는 소리가 퍼진다. 끽끽. 나이든 만큼 끌려가는 것이 힘든 듯 삐걱대는 소리. 딱새 수컷이 울컥 하늘을 부른다. 꼬리가 꼬리를 물었는지 꼬리가 꼬리를 한껏 흔든다. 세상을 찍어 놓은 발자국을 따라 동그랗게 몸을 키우는 딱새. 딱히 집 하나 보러 다닐 새가 없으니 사람들과 무척 가까운 듯 사람들이 얽혀있는 이곳저곳에 둥지를 뿌린다. 신발 안에도 우체통 속에도 자동차 엔진 옆에도 손끝이 다다를 수 있으면 옮겨 사는 딱새. 하늘이 허락한 길이 막혀서 마지못해서였을까. 참 자그마하고 예쁜 그 딱새죠. 이 딱새 참 예쁜 시인데요. 여기저기 제일 가까이에서 우리가 이 딱새가 사는 집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찾아서 쓰셨네요. 여기서 있듯이 뭐 신발 안에도 우체통에도 또 자동차 엔진 옆에도 이렇게 딱새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모습 가끔가다 이렇게 뉴스를 보기도 했고 또 사진을 보기도 했고 또 직접 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여운 새죠. 이렇게 새라는 새한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그동안 새에 대한 무심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금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새롭게 따뜻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어서 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온 들녘에 전하는 초록의 반가움. 나영순. 밭 이랑에 깊이 초봄이 메이면 낯익은 노래가 해맑다. 손등처럼 둥근 산 저 끝 골에서 이쪽 산마루 곁을 돌담 뛰어넘듯 허공으로 길게 난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다니는 한 쌍의 종다리. 긴 겨울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꿈의 이야기꾼. 언제 어디서 들어도 잠들었던 꿈이 싱그럽다. 수많은 별들을 헤집고 온 들녘에 전하는 초록의 향이 꽃잎에 맺힌 바람처럼 울울하다. 꿈은 꿈속에서 더 꿈처럼 꿈을 꾸듯 그리운 님들은 그리움이 더할 때 종다리 노랫소리 들린다. 하늘과 하늘 사이를 울리면서. 종다리, 종달새라고도 하죠. 종다리 참 정겨운 이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 종다리가 한참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그 계절은 막 보리가 막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적 기억으로 더듬어 보면 그 파랗게 익어가는 그 보리밭 사이를 이렇게 종다리 소리 들으면서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문득 납니다. 종다리를 생각하면서 이 쓰신 시가 참 가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몇 편의 시를 읽었는데요. 새에 관한 시를 읽었는데 새삼스럽게 새가 우리 곁에서 소중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참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준 나영손 시인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잠깐 쉬면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명웅입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들어봅니다.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해묵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준 거야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다시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 좋을 땐 밤새도록 맘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제 나만 믿어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우린 물들지 않아요 라고 하는 시입니다. 까마귀에 대해서 쓴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물들지 않아요. 나영순. 무겁지 않아요. 내 마음은 늘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도 나를 몰라 지친 눈으로 어둠만 바라와요. 저 하늘이 어둡던가요? 장마가 진 밤에도 하늘은 하늘이잖아요. 아침에 날아왔다가 저녁을 날아가는 그 새의 기억처럼 우린 언제나 곁에서 지켰잖아요. 우리 눈을 봐요. 당신을 닮았잖아요. 눈이 검다고 당신이 검은 건 아니듯이 우린 조금도 무겁지 않은 꿈이 있어요. 눈을 감아봐요. 들어온 길을 잊어버렸나요? 우린 기억을 빼앗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봐달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검은 빛으로 사라지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어디서든 어둠에 묻혀버린 길을 찾을 거예요. 당신이 가는 그 길 말이에요. 까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는데요. 까마귀는 참 새가 영리하고 아주 똑똑한 새, 지능지수가 높은 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 결코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마 이 검은 모습 때문일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 어떤 시조에도 있듯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라는 그런 것도 이렇게 언뜻 비춰보면 까마귀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결코 순결하고 아름답게 보지 않는 그런 시각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고 하는 까마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참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게 까마귀에 대한 시를 이렇게 문득 읽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 다른 새들의 집은 많이 보아왔거든요. 까치 집도 보아왔고 뭐 다른 아까 얘기했던 뭐 종다리, 딱새 이런 집들 많이 보아왔는데 저는 사실 이 까마귀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까마귀는 많이 보는데 우리 주변에서 까마귀 집을 많이 보진 못했을 겁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 까마귀 집을 보게 되면 저한테 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하는 바로 원앙에 대한 시를 쓰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하는 나영순. 하늘바람이 물가를 잔잔하게 민다. 어디서 오는 비치기에 저리도 꼭 맞을까. 물 위를 짝짓는 한 쌍의 원앙.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가장 사랑하는 원앙사랑. 비록 사랑할 때뿐이지만 세상이 허락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지 못하니 원앙으로 사랑하고 원앙으로 일깨우는구나. 보고 또 보고 싶어지도록 보라고 세상에 큰 짐을 꺼내는구나. 보이는 게 다는 아닐 테니 숨어서도 안 보이는 데서도 부부는 하나여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꿈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원앙의 물결처럼 일으키는구나. 한 쌍의 원앙에 그런 사랑을 담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부터 이렇게 알려져 내려오고 있죠. 참 예쁜 새이고 참 다정다감한 새라고 하는데 가끔은 좀 저는 이제 환경을 이야기하고 숲 해설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만큼 또 잔인한 녀석이 없더라고요. 물속에 개구리를 잡아서 먹는 새이기도 하고 좀 난폭한 곳이 있는 새입니다. 마냥 보는 그런 이미지로 볼 수 있는 새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 속에서는 사랑하면 원앙이다. 원앙 같은 사랑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지 못하니 원앙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에서 그걸 느낍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참 말로는 사랑하면서 실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예가 많죠. 지나고 나면 후회스럽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순간순간에 내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 잘 읽었고요.
다음 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로 살아가기라는 시인데요. 곤줄박이에 대한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로 살아가기. 나영순. 허공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바람도 비워지는 허공. 하지만 아침 창가를 두드리는 새벽 곤줄박이는 처음처럼 끝까지 하나다. 그토록 간절한 부부애를 가진 꼭 닮은 몸가짐과 오래된 기억들이 그들이 하나라고 맺어준다. 하늘이 준 선한 눈으로 하늘과 땅을 수없이 연결하였기에 오늘도 저녁은 맑고 밤은 깊고 새벽은 온화하다. 현실을 잊은 저들의 춤사위는 아직도 못다 이룬 하늘의 꿈. 숲이 자라고 나무가 높이 일어 꿈이 이룬 꿈을 꿈이 꾸게 하는 꿈이 봄 창가에 박혀 있다. 곤줄박이 우리하고 참 친숙한 새죠. 어딘 사찰이나 어떤 이런 산길을 가다가 손바닥 위에 먹이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새들이 있는데 펼치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손바닥에 낼름 앉아가지고 먹이를 쪼아 먹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곤줄박이. 이름도 예쁘죠. 이렇게 우리하고 친숙한 새이기도 하고 또 그 새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갈하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또 느끼기도 합니다. 정이라는 것은 그래요. 줄 때는 한없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하고 그렇지만 정을 뗄 때는 또 한없이 슬프고 아쉽고 안타깝고 애절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속의 이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꿈이 이룬 꿈을 꿈이 꾸게 하는 꿈이 봄 창가에 박혀 있다라고 하는 데서 큰 희망과 기쁨과 사랑을 느낍니다. 자, 다음 시 또 읽어볼까요? 동그란 요정의 하루,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 대한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란 요정의 하루. 나영순. 다리가 길다고 숲의 요정이 될 수는 없다. 눈이 깊어야 되는 것처럼 숲은 늘 그윽한 향기를 갖는다. 저마다 사랑받는 법은 확연히 달라 눈을 크게 뜨는 봄꽃같이 붉은 머리가 유독 사랑스럽다. 겨울 햇살을 맞은 산마루가 아직도 차갑지만 징검다리 건너듯 눈과 사람과 산 사이에서 엮은 풍경 속으로 아침 숲을 옮기는 붉은 움직임. 너무 작아서 때로는 바람기인지도 모른다고 여겼지만 그곳에 붉은 머리 오목눈이 빠끔히 눈치를 보고 있다. 의심이 많은 오목눈이 산봉우리에 얹혀놓은 바람에 깃이 나부낄 때마다 요리조리 의심이 든다. 설산이 다가오면 가슴을 움츠리고 깃 속에 계절을 묻었던 오목눈이 새봄을 훔쳐보려 반짝인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뱁새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하네요. 그럼에도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오래 기억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시로 옮겨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새에 대한 수업을 할 때 붉은 머리 오목눈이 이 새는 꼭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작고 귀엽고 깜찍한 새죠. 우리가 늦은 겨울에 어디 이렇게 시골 이렇게 모퉁이 담장 옆을 지나다 보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새들이 있어요. 그런 새들이 작고 예쁘고 아주 앙증맞은 새들인데 그게 바로 붉은 머리 오목눈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이 새의 하루 속에서 또 우리 나영순 시인께서는 또 아름다운 요정의 하루를 이렇게 멋지게 그려내셨네요.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태욱이 부릅니다. 땡큐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라면 하늘을 주고 꽃이라면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사람이기에 믿음, 소망,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에 당신을 만나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내가 새라면 하늘을 주고 꽃이라면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사람이기에 믿음, 소망,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에 당신이 있어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숲해설가로 환경교육사로 교육활동을 하면서 많이 인용하고 그 새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진솔하고 최선을 다하는 새들의 삶을 보며 때로는 고개 숙여 미안한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자연에 사는 자그마한 새들이지만 자기 가족을 위한 희생과 성실함은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 또 읽어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시는 4부에 실려있는 시들인데요. 읽어보니 맹금류에 관한 시들로 되어 있습니다. 먹이사슬 최상위에 존재하는 맹금류들, 그 속에 제 추억도 있는 새도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읽어볼 시는 오래된 나무처럼 홀로 서서라는 시입니다. 매에 관한 시입니다. 오래된 나무처럼 홀로 서서. 나영순. 눈이 깊어 더 멀리 바라보는 세계. 그 꼭지점은 늘 높은 곳에 있었다. 바람보다 가볍게, 구름보다 높게, 숲보다 짙게. 나는 눈에 깊이 한 번 치솟는 꿈은 하늘에 걸린 점같이 아득하다. 수평선처럼 바라봐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무조차 오르기 힘든 절벽이나 혼잣말로 들리지 않을 바위굴에 적어 놓았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꾸담한 꿈속의 꿈처럼 발톱마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팔랐지만 바람을 가로지르는 그 민첩한 숨결은 등대선처럼 해동청으로 수식되었으리. 오래된 나무처럼 버텨온 이 누리에서. 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됐나요? 그때
시골에 살 때 매를 새끼를 한 마리 주변에 제 동네 형한테 얻어가지고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 갔다 오면 개구리며 뭐 물고기며 이런 거 잡아다가 먹이를 주고 해서 한동안 키웠었는데요. 다 키우고 나서 살려주려고 그냥 날려보냈더니 아침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먹이 활동하다 저녁 되면 꼭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 매라고 하는 녀석은 그 자태부터가 참 늠름하고 씩씩하고 아름다워요. 이어서 읽어보시는 그림자 속의 고개사라는 시입니다. 어떤 새에 관한 시일까요? 그림자 속의 고개사, 이 시는 수리부엉이에 관한 시입니다. 그림자 속의 고개사, 나영순. 어둠이 묻힌 뒤로 익숙한 그림자가 솔깃댄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신기한 눈빛을 찍어낸다. 아무 움직임도 없이 다가오는 밤속처럼 나뭇가지에 기댄 채 소리조차 깜깜하다. 한참을 두리번거려야 손에 잡히는 불빛같이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날갯짓. 한 번도 어긋남 없는 밤의 어둠의 날것들의 고개사. 고갯짓도 자유스러워 어느 방향에서든 눈빛이 빛난다. 귀로 잡는 게 눈으로 재는 것보다 빨라 족집게처럼 시간을 잡아챈다. 바람 하나 없이 숨어드는 그림자. 빛이 들지 않아도 숨소리가 겹치지 않아도 어디서든 제 뜻을 굽히지 않는다. 더 짙어지는 밤 속 내내. 부엉이, 수리부엉이 겨울철 밤이면 참 그 우러대는 그런 고소한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이 맹금류 중에 하나인 이 수리부엉이도 굉장히 그 모성애가 강한 새라고 해요. 자식들을 키워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안타까운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훈련시키는 그 모습,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모습, 참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 또 읽어볼까요? 다음 시는 5부로 옮겨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겨울에 물 이야기를 묻다, 그런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까마귀에 관한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에 물 이야기를 묻다, 나영순. 겨울이 하얀데도 그들은 깃털을 추스리지 않는다. 가을이 붉게 뽑힌 자리엔 이미 아득히만 여겨졌던 시간들이 촘촘히 자리를 틀고 있었고, 담장을 넘어가다만 수축해진 넝쿨들도 여름비처럼 계절을 잃은 채 허공을 놓아버린 늦은 겨울의 모퉁이 물까마귀가 물끝에 서 있다. 물속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초봄 까마귀가 하늘과 인간의 사자이듯, 물까마귀는 물과 인간의 사자인 듯 유유히 물속을 자명한다. 거칠은 물살을 헤집고 입 크고 소리 높은 새끼들과 달리 초를 다퉈 먹이를 골고루 나눠주는 어미새의 간곡한 사랑이 하늘이 떨어뜨린 물줄기를 따라 절절히 파고든다. 우리 나영순 씨께서도 그 모습을 보이신 모양이네요. 물까마귀가 물 흘러가는 계곡의 그 여울에서 물속에 드나들면서 열심히 먹이를 잡아서 새끼를 키우는 그 모습, 참 경이롭죠. 아무리 미물이지만, 우리가 미물이라고 말은 하는 거지만 사실 그들은 미물이 아닌 거죠. 그런 까마귀들이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하면서,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는 새끼들은 그 어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학습을 하고 배우는 거죠. 성장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고, 가끔 가다가 그런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그 잠자리 유충이 있어요. 그 유충을 잡아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그 유충이 그 속에 집을 짓고 있으니까 그 집을 부수느라고 부리로 물고 바위에다 이렇게 내려치던 그런 물까마귀의 모습을 언뜻 기억이 납니다. 참 그렇게 영리한 새예요. 자,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고맙소 들어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명패에 새겨놓은 연미복 겨울 연주자라는 시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에 관한 시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명패에 새겨놓은 연미복 겨울 연주자 나영순. 제 이름 대신 검은머리 물대새 그림이 있다. 제철을 아는 새들의 터, 유부도는 그 사정을 안다. 잔잔한 파도를 가로지르는 섬의 새들, 붉은 부리로 겨울을 물고 와 유부도 갯벌에 하얗게 뿌려놓는다. 방금 연주를 마친 지휘자인 듯 연미복으로 빼입고 해안가에 바람을 세운다. 겨울의 연주가 파도를 휘감고
섬바위에 걸터 앉은 구름 속에서 종종거린다. 어느덧 저녁노를 채우는 유부도, 더욱 붉어지는 검은머리 물대새의 불이, 살얼음과 칼바람과 하얀 파도가 겨울바다의 제 삶이듯 붉은 보리를 맞대고 유부도를 지키는 연미복 겨울신사. 오늘도 검은머리 물대새의 갯벌 연주가 저녁에 가득하다. 이 유부도에 가면 이렇게 겨울 물대새,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나 봐요. 이 철새겠죠, 이것도? 지금 사진을 보니까 부리가 진짜 멋있네요. 길쭉하면서 붉은 빛의 그 부리가 길쭉하면서 갯벌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먹이를 찾기 딱 좋게 그렇게 생겼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새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새의 모습은 어렴풋했던 검은머리 물대새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겨울 사랑을 품는 흰 눈물이라는 새입니다. 어떤 새인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일까요? 동박새에 관한 시군요. 겨울 사랑을 품는 흰 눈물, 나영순. 겨울을 품지 못한 바람이 언덕을 동그랗게 올라온다. 동백이 한아름 아우러진 그 언덕길. 꽃숲 모퉁이를 돌아 동박새 날갯짓이 곱고 곱다. 동백꽃 속에 깊이 묻어둔 이야기들을 밤새 늘어놓으려 잠시도 날지 못한다. 초록초록 빛을 들어 동백꽃 꽃잎마다 사랑을 전하는 동박새. 어느 긴 밤에 꽃이 하나 물고 찌찌 겨울을 쪼는 그리움을 수놓는 눈동자의 동백꽃은 동박새 부리마다 오려둔 겨울 사랑을 빼곡히 기억한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마다 겨울의 꽃잎이 붉게 질 때까지. 왜냐하면 동백꽃에는 벌과 나비가 없죠. 대신 벌나비 대신 동박새가 그 벌나비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시 속에서도 동백꽃 꽃잎마다 사랑을 전하는 동박새 이렇게 쓰셨나 봐요. 사계절을 오고 가는 새들을 뒤따라가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그 삶의 흔적 속에서 마음속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서 써내려가면서 어떤 많은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영순 시인께 직접 들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고 나는 지금의 삶에 얼마나 성실하고 진솔하게 임해왔는가 잠시 돌아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 감상을 함께 해주신 애청자님들께 고마운 마음 전하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진성 소금꽃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승달 길 벗삼아 짙은 새벽길 발길 재촉하는 우리